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진짜 재밌는 주제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금 얘기입니다. 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대만 침공 준비하는 중국. 조용히 미국채 매도, 금 대량 매입하는 중.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대만 침공 이 지금 이슈는 매번 뭐 유튜브에서 한 번씩 다뤄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달아보려고요. 그런데 금이랑 이렇게 엮어서 우리가 왜 금을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엮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 침공에 대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대만 뭐 통일 뭐 중국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만약에 진짜 대만을 중국이 친다고 하면은요. 진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시나리오는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에 관한 그러니까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중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요. 국제 정세 한번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금을 왜 이렇게 계속 모아 가는지, 모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금을 계속 모아 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적으로 요즘 또 대만 침공 얘기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트럼프의 이제 대만에 대한 모호성, 이제 원래는 바이든 정부 때는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켜주겠다, 중국한테서 적극적으로 지켜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트럼프는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뭐 답변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이득이 안 생기면 대만을 충분히 여기 말한 거 있죠. 토사구팽할 수도 있다. 충분히 버릴 수도 있는 저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득을 따지는 사람이라서 충분히 대만을 안 지켜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또 제가 심층적으로 또 생각을 해 보니까 대만 침공을 결정하는 거는 중국이 뭐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대만의 이런 군사적 지원이나 아니면은 중국을 진짜 실질적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군사 전력을 만약에 대만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분쟁을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제가 주변 지인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론 뭐 중국이 무력으로 침공하는 거는 진짜 최후의 수단, 진짜 뭐가 안 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좀 '무력으로는 하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은 매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모호하게 하면서 점점 더 이런 모르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3자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진짜 전쟁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공포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대만 봉쇄 준비 끝났다. 시진핑 2027년까지 공격 준비 마쳐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진짜 클릭하고 싶게 기사를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잠깐 보면은요. 뭐 예전부터 지금 중국은 계속 대만을 감싸면서 이 봉쇄 작전을 매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매번 훈련을 하고 있죠. 우리도 한미 뭐 연합 훈련 매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렇게 대만을 봉쇄해서 이렇게 훈련을 매번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는 거 봤을 때는 이것도 만약에 미국이 지켜준다고 하면 이것도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대놓고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 진짜 무섭겠어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봉쇄 훈련을 하면은 언제 진짜 이렇게 훈련이 실전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시작해서 바로 들어와 버리면은요.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 조금 의문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뭐 전력을 뭐 이렇게 보자면은요. 여기 나왔습니다. 중국과 대만 전력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는데요. 군사력에서 지금 군인 숫자가 210만 명, 210만 명 대 16만 9천 명. 예, 대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크래프트, 그다음 항공기 뭐 전투기죠. 전투기가 3,304 대. 근데 지금 대만은 750 대. 그다음에 탱크는 5,000 대, 탱크는 1,100 대. 그다음에 군함, 전함이죠. 뭐 이렇게 선박이나 이런 거죠. 730 대. 그다음에 대만은 93 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여기 중국 대만과 외부 세계 차단 시도는 중국군의 전투기와 헬기, 그다음에 드론을 대거 투입한 가운데 대만 군사 시설, 항공항, 뭐 에너지 시설 이런 인프라에 대한 공습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시작된다고 하면요. 중국 공군의 지금 약 1,900대, 그다음에 5,000 개의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대만에 도달할 수 있는 로켓 미사일은 3,000기 이상이다. 뭐 규모 면에서 아예 상대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국 군함들은 대만 대함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여 대만주의를 포진한다.
제25 함재기가 합체된 중국 항공모함 전단은 대만 남동쪽 여기에 배치를 해서 미군 등에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군이 오면은 들어오지 말라 뭐 이렇게 경고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370척 이상의 군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력만 봤을 때는 요이 땅에서 시작해서 들어가면은 과연 대만이 지킬 수가 있을까? 버틸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섬이라서 버틸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섬이라서 지원이 안 될걸요 아마. 이제 미국이랑 뭐 일본이랑 뭐 한국까지도 지원을 가려고 해도 섬이라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처럼 육지로 붙어 있으면 육지에서 이렇게 뭐 물자나 아니면 자원이나 아니면 장비나 뭐 이런 걸 지원할 수 있겠지만 섬이라서 이거를 과연 돌파를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도 참 의문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린 사령관은 지난 몇 년간 우리군 창설 100주년을 목표로 국방과 군 개혁을 적극적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00주년이 아마 27년에 된다고 하거든요. 이 100주년 행사로 아마 대만 침공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의 해석인지 아니면 중국의 이런 목적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금 언론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기반을 지능형 기반의 지능형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 대만 분리 세력과 외부 간섭으로 인한 모든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만 뭐 준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도 진짜 위협이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지만 만약에 대만 해협을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통일한다고 하면요.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또 겁을 먹게 되겠죠. 혹시나 모르는 일이니까 물론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대만 쪽으로 이제는 중국군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렇게 중국군의 활동 반경이 커지니까 우리나라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뭐 호주나 일본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지원 오면 되지 않냐. 그런데 중국이 지금 한 달 전인가요? 05 구축함이 호주까지 갔다 오면 이 남중국해 뭐 못 지나간다 뭐 언론들은 얘기를 하는데 자유롭게 지나가던데요. 이렇게 남중국해 이 필리핀 이쪽 있잖아요. 이쪽으로 지나가서 호주까지 갔습니다. 호주까지 가서 훈련을 했다고 하거든요. 호주에서 훈련을 했는데 이거를 호주가 보고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 훈련을 하는 거 보면서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주변에 적이 없어요. 섬나라이기도 하고 거의 대륙 섬이잖아요. 주변에 큰 적이 없기 때문에 본토 방어를 그렇게 본토에서 뭐 방어하는 미사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와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가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호주 정부는 중국에 엄청나게 항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호주도 만약에 이렇게 대만을 중국이 침공을 했을 때 지원을 올 수가 있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중국이 겁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힘이 계속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국에는 남중국해나 인도네시아나 결국엔 태평양 호주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다. 중국의 힘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중국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걸 제대로 직시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 동세를 잘 파악을 해야 이런 거를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대비를 할 수 있을런지 정말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왜 또 대만 침공이 왜 다시 가시화된 게 뭐냐면 이 지금 중국에서 이 공개한 거거든요. 갑자기 이 선박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바지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공개가 됐거든요. 쭉 이 해변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라인을 해서 이걸로 탱크가 이렇게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 이런 선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바로 중국이 대만 쪽으로 가서 이걸 놓고 이 선박을 놓고 바로 상륙 작전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들어가려고 하면요. 이 뻘이 있기 때문에 질퍽질퍽 빠지면서 탱크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있어야 돼. 이 길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탄한 이쪽으로 육지로 상륙할 수 있게 이 정도의 길이가 있어서 탱크가 이렇게 쭉 가면서 상륙할 수 있게 이런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선을 한번 보면은요. 중국은 지금 위성 사진과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병력을 실은 거대한 바지선 중 최소 5척을 건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셀프 서포팅 램프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닭이 있고요. 그다음에 8개의 이런 다리가 있어서 안정성을 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헬기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된다고 하면 탱크 바로 이렇게 여기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브릿지를 타고 탱크가 가서 바로 대만 상륙을 하러 갈 수가 탱크들이 대만 상륙을 하러 쭉 갈 수가 있어서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공산주의 국가는 또한 4 개의 활주로 해서 동시에 전투기를 발사할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도 건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소에서는 집중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 대규모의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무섭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특수 제작된 이 거대한 바지선이 1944년 6월 D-Day 상륙 뭐 이렇게 해서 당시 연합군에 사용했던 떠다니는 뽕나무 항구와 닮았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랑 닮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지선이 지금 대만 해 정박해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중국이 대만 침공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새로운 두려움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자치주를 중국 본토와 같은 선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자치주라고 하는 대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대만을 이 본토랑 그러니까 중국 본토랑 통일을 하는 것은 오랫동안 시진핑 주석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군사적 활동은 중국이 이제는 무력으로 대만을 탈환할 수 있다는 준비가 되었다는 걸 과시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만은 지금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동맹국인 이런 화력으로 보호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호를 해 왔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대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다만 바이든이나 예전 정부에서는 대만을 무조건 지켜주겠다. 만약에 양안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무조건 지켜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입장이 약간 달라졌죠. 그래서 미국에 과연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계속 이제는 의심을 하게 트럼프가 만들었죠.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보면 대만에 대해서 TSMC 있잖아요. TSMC를 미국에 빨리 옮겨라. 미국에 빨리 TSMC 공장을 옮기면 대만을 보호해 주겠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아니 대만에선 TSMC가 가장 중요한데 이 파운드리 업체인데 TSMC가 가장 중요해서 이것 때문에 미국이 지켜줄 것 같은데 이거를 가장 위험하니까 미국으로 옮겨라? 그러면 지켜주겠다. 이거 물음표가 뜨는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다 옮겨 놓으면은 대만은 안 지켜주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국으로 과연 TSMC를 다 옮길지는 모르겠어요.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긴 한데 과연 전체 핵심 기술이나 핵심 공정을 다 미국에 옮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이런 트럼프의 이런 사탕 발림에 과연 대만이 그렇게 옮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여차하면 우크라이나를 포기한 것처럼 대만도 아마도 나중에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런 여론이 커지면서 대만 사람들도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는 시진핑이 타이완에 잔혹한 새 경보를 발령한 후 나온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대만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정박해 있는 침공 바지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탱크가 내려서 바로 간다는 건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대만이 섬나라다 보니까요. 이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심해 케이블 절단기를 개발을 해서 유사시에 이제는 대만의 통신까지도 끊어버릴 수가 있다. 기피해서 로보팔로 해저 케이블을 이렇게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은 대만은 아예 통신도 마비되고 주변에 지원도 못 받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른 유튜버 분들은 대만이 결사항전을 해서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중국은 고립되면서 '중국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찬 이런 유토피아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반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해석을 좋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보면은요. 선박 건조 능력이 미국은 엄청나게 떨어져요. 물론 지원군인 한국과 일본이 있겠지만 그냥 중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뭐 10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미국이랑 중국이랑 차이가 10배 가량 차이가 나서 한국이 뭐 이거 "조선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과연 미국의 핵심 항공모함 이런 기술이랑 이런 거를 우리나라가 만약에 건조를 해 준다고 하면은 기술을 공개해야 될 텐데 과연 한국에 이런 거를 공개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지금 뭐 미국은 탈산업화, 제조업을 다 공공화시키면서 금융으로 가버려서 이 조선업도 다 숙련된 노동자나 아니면은 국내 조선업이 다 그냥 쇠퇴를 해 버렸죠. 제대로 된 이런 조선소도 하나나 있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보면 TSMC나
한 삼 외국계 거대 기업을 불러서 미국 산업의 쇠퇴를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 같다. 직접적으로 이제 진짜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면 자체 인프라와 자체 인력을 실제 투자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미국이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팔란티어를 갖고 와서 뭐 할 수 있다. 팔란티어가 효율적으로 해서 미국 제조업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장밋빛 전망인데 팔란티어가 하는 거 있잖아요. 제조업을 이렇게 살리고 이런 거를 이미 중국에선 다 자동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한다고 해서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임금도 높고 미국이 과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미 너무 많은 임금이 올라 버렸고 그다음에 금융으로 너무 편하게 먹고 사는 거를 터득을 해 버려서 배에 너무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살이 많이 찐 이런 사람이 다시 살을 빼고 다시 하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과 그다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되돌리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텐데 과연 그거를 미국이 감내하고 할 수가 있을까? 한다고 하면은 다음번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군 해군, 이 미국의 해군은 노후화된 항공모함 함대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녹슨 지금 함대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랑 만약에 붙는다고 하면은요. 미사일 맞고 다 전쟁이란 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지금 금방 끝나지 않고 지금 3 년, 4 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만약에 대만 전쟁도 만약에 질질 끝나고 하면은 이 지속성, 이 생산력 이런 거에서 과연 이 생산 캐파에서 중국을 미국이 압도할 수 있을까? 미국도 이제는 제조업을 키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조업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생산력이나 이런 지속성에서 러시아랑 중국에 비해서 많이 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유용히 지금 미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팔고 있죠.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팔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채 보유량은 지난해 말 기준 7,590억 달러이다. 그래서 1년 만에 570억 달러나 줄어들었다. 그래서 미국채 매각은 36조 달러의 미국 부채에 대한 이런 우려 때문에 중국도 미국 국채를 계속 들고 있자니 너무 위협인 거죠. 만약에 대만 침공을 한다고 하면은요. 지금 러시아에 했던 것처럼 스위프트 제재를 하면서 이 중국의 이 국채 있잖아요. 국채 자산, 달러 자산을 아마도 동결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 대비를 해서 이런 봉쇄에 대비를 해서 아마 미국채를 팔면서 결국에는 금을 모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 재고량이 지금 2,284톤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계속 금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금 보유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미국채는 팔고 있고 금 보유량은 늘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결국에는 아마도 전쟁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이런 국채를 줄여가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그다음에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석이조로 만약에 대만을 침공 준비한다고 하면은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고립을 대비하게 되는 거다. 이거에 지금 또 이제 같이 해서 위안화 결제도 늘리고 있잖아요. 페트로 달러도 이제 페트로 위안이라고 해서 위안화 결제도 사우디랑도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랑 아니면 주변 국가들이랑도 위안화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달러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늘어난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중국이 공개를 하지 않고 중국이랑 거래하는 상대자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공개가 안 되는데 이 거래도 이제는 상당히 커진 거로 이렇게 다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참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는 거 봤을 때 점점 뭔가 위험해지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진짜 금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과 대만의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환율이 아마 더 요동칠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IMF가 저는 왔다고 보고 있고요. 아예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큰데 1,500원, 1,600원 아니 심지어 2,000원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대만 전쟁까지 일어난다고 하면은요. 아마 환율은 더 폭등을 할 겁니다. 더 폭등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금의 가격도 지금 금 가격도 어제 지금 제가 캡처를 했는데 올타임 하이예요. 또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런데 금도 더 많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율도 올라가고 금 가격도 올라가니까 우리는 금을 꾸준히 매입하는 게 좋겠다. 왜냐? 위기 대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라고 해야죠? 경제 위기 대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갑자기 소요 사태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이런 걸 대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실물금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들 세계 중앙은행들이나 아니면 미국도 계속 실물금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왜냐? 이런 위기 때 경제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위기 사태가 왔을 때는 아마도 계좌를 동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좌를 동결할 수가 있어요. 금 뭐 선물이나 금 현물 계좌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도 그거를 국가에서 아예 동결할 수 있다니까요.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공시지가로 이렇게 땅을 팔아서 주는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금 가격이 갑자기 2,000 불까지 뛰었는데 "아니다. 이거는 국제 시세고요. 우리가 평가했을 때는 이거는 뭐 2,000 불이 아니라 한 1,000 불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가격으로 그냥 다 상계 쳐 버린 다음에 그 매도 쳐 버린 다음에 줘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만약에 현물로 안 들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최대로 안 보려고 하면 이런 금 현물이나 이런 걸로 갖고 있어야 아니면 골드바나 이런 걸로 갖고 있어야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린 슈카월드의 알상무 님도 이걸 모으고 있다고 하잖아요. 달러나 금이나 달러를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달러를 현찰로 모으고 있대요. 왜냐? 혹시나 우리나라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점점 더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요. 아마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일 인출량 있잖아요. 이거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값어치가 막 2,000 원, 3,000 원까지 갑자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미래의 구조를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마도 그렇게 올라갈 거라 저는 보고 있어서 달러가 2,000 원, 3,000 원 올라간다고 하면 아마도 서민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아마 인출량을 달러 하루에 100 달러나 하루에 뭐 200 달러로 제한을 할 수도 있다. 그 밑으로 뭐 10 달러, 20 달러로도 제한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물로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나중에는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달러 투자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지금 위기가 오기 전에 빨리빨리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더 중요한 게 달러의 가치도 또 줄어들고 있어서 이걸 더 대비하려고 하면요. 역시나 금에 투자하는 게 가장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이 요즘은 수익률도 좋지만 이 안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 자산으로도 1 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진짜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하면 금 가격은 더 많이 폭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금을 꾸준히 모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